실제로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와, 그래서 나 지금도 소름 돋아요. 안녕하세요, 다이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KBS에서 하는 우리말 겨루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말 겨루기 출연을 해서 1등 우승을 했었던 우승자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1등을 했어요. 자, 오늘은 책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테이크로 그냥 가려고 해요. 편집도 최소로 하고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요. 우승한 것 자체로도 특별한 경험이지만 우리말 겨루기를 준비하고 출연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말 겨루기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보던 그런 프로였어요. 우리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았고 평소에 말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퀴즈 프로그램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퀴즈 맞추고 틀리는 건 또 새롭게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4월의 어느 날 저녁에도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말 겨루기를 보면서 퀴즈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랬어요.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한번 나가보라고, 재밌겠다고 이랬습니다. 저 또 실행력이 좋잖아요. 한번 생각한 건 바로 또 실행하는 그 실행력. 그래서 좋아, 그래, 그럼 바로 알아보자. 컴퓨터 탁탁탁 켜고 KBS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마침 5월 8일에 예심이 있는 거예요. 잘됐다. 마음 먹은 김에 도전하자. 이 생각을 하고 예심을 보러 갔습니다.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날이. 그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빠르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국으로 가서 예심을 봤습니다. 그 예심 장소에 굉장히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령대가 이제 저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좀 낮은 연령대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좀 감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심을 봤죠. 로비라고 해야 되나? 그 KBS 본관 가서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의자 많은 곳. 거기에서 예심을 보고 우리말 겨루기 담당하시는 PD님하고 작가님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조금 불안했었어요.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한 상황. 왜냐면 제가 그때 제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약간 좀 난해한 문제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살짝 마음을 비우고 기다렸죠.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됐다, 나 합격했다 이렇게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우리말 겨루기에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예심 볼 때도 몇십 명의 참가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또 일부가 합격을 하고, 근데 이게 예심이 한 달에 2번인가 1번인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오는 거죠, 인원이. 그래서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을 하려면 방송국에서 연락 오는 시점이 예심 합격하고 보통은 몇 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이상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겠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합격했는데 빨리 가보고 싶잖아요. 방송국에. TV에도 나오고 싶고 빨리 방송국에서 전화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5월 거의 말쯤 됐었거든요. 꿈을 꿨어요.
그 당시엔 꿈인 거 몰랐죠. 꿈꿀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KBS 방송국이라고 하면서 6월 달에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고. 갈 수 있죠. 시간 내서라도 가야죠. 이렇게 해서 출연 신청하는 전화를 오케이 하고 잠이 깼어요. 그날 아침에 가족들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내가 지난밤에 방송국에서 전화 오는 꿈을 꿨다. 나 아무래도 조만간 방송국에서 진짜 연락 올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온 가족이 모두 설레는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가족들한테 아침에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다음날, 이틀 뒤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하루 뒤에, 와, 그 다음날 오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안 받거든요. 스팸인 줄 알고. 스팸 같아서 안 받는데 왠지 그 촉 있잖아요. 딱 꽂히는 그거, 촉이 온 거예요. 아, 이 전화는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KBS 방송국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KBS 방송국에 우리말 겨루기 작가라고. 와, 저 그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전화 와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전날 제가 꿨던 그 꿈 있죠. 같이 겹치면서 어머 막 소름 돋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작가님 전화를 받았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6월 달에 방송 출연할 수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진짜. 제가 꿈속에서 6월 달에 출연 가능하냐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와, 그래서 나 지금도 소름 돋아요.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출연하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때 당시 공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겠다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그 정도 기다려야지 출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심 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전화 와서 출연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출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우리말 겨루기에 그 방송 촬영을 했고 실제로 1등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1등 했냐면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진짜 내가 1등을 한 이유, 어떻게 1등 했는지, 우리말 겨루기에서 1등 한 비결,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그 우리말 겨루기 출연을 하기 전에도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잠재의식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점점 제 것으로 만드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우리말 겨루기 출연을 하고 1등을 하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졌어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너무 믿는 거 아니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잠재의식이나 뭐 시각화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듣도 보도 못한 보이지 않는 힘인데 아무래도 사이비 종교 같다. 나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는데 굉장히 거부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끌어당김이나 잠재의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조금 안타깝죠? 왜냐면 실제로 이게 그 힘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일이 생길 기회가
좀 늦춰지잖아요. 언젠가는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잠재의식의 힘이었어요. 이때 꿈꾸고 실제로 방송국 연락이 끌어당겨지고 했던 걸 저는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심을 보고 합격자 발표 나오고 방송국에서 언제 연락 올까? 빨리 연락 왔으면 좋겠다. 방송국에 빨리 가보고 싶다.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저기 밑바닥에 제 마음속,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그 잠재의식에 닿아서 끌어당겨진 거죠. 실제로.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꿨던 꿈도 그렇고요. 제가 아주 가끔 꿈이 되게 잘 맞는 때가 있거든요. 꿈도 잘 맞고 촉도 잘 맞고 이때 꿈도 그 잘 맞는 꿈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정도로 그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고 꿈하고 현실이 똑같이 상황이 생기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이든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그냥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타이밍이 맞아도 어떻게 꿈속에서 나왔던 그 현실과 실제 이 현실 세계에서 나온 상황과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쵸?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1등 했는지 1등한 비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보다 어쩌면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다이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